안녕하세요. 더블N 연구소 문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고덕 강일 4단지 분양에 있어서 분석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번에 분양하는 고덕 강일 4단지 위치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주택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은 교통입니다. 네네. 교통이 좋아야 되는데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데도 교통이 좋은 데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런데 교통을 볼 때는 이제 광역교통 이렇게 멀리 이제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광역교통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 다음에 승용차로 이동할 수 있는 자가용으로 어디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세 가지를 고려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이 광역교통을 보시게 되면 고덕 강일지구에서는 올림픽대로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선동 IC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동 IC로 가셔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여기서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이 서울 양양고속도로 요 다를 타서 춘천 쪽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요 외곽 순환도로를 타게 되면 이제 중부고속도로나 아니면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이렇게 쭉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은 매우 우수한 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다만 여기 미사 강변도시와 이쪽에서 이렇게 올림픽대로로 오는 차들과 여기 선동교차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는 차와 나가려는 차들이 이 차선이 매우 좋습니다. 2차로밖에 안 돼서 굉장히 혼잡할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서둘러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좀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광역교통은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교통이 안 밀릴 때는 강남으로 승용차를 타고 쭉 오셔도 이 삼성역까지는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오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이 밀리는 편인데, 여기까지는 많이 오실 수 있어서 잠실이나 삼성 쪽에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치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을 좀 보면은,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여기 상일동역, 5호선 상일동역하고 이번 내년 4월에 강일역이 신설이 되거든요. 근데 이 4단지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좀 힘듭니다. 버스를 타셔도 되긴 하는데 버스가 많이 다니는 편도 아니고 이제 좀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많은 정류장들을 또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요. 근데 조금 긍정적인 거는 여기 고덕역에 9호선이 보훈병원에서 이렇게 쭉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확정이 됐는데 아마 이 강일동 주민센터 여기까지는 올 것 같아요. 들어오게 된다면 1km 정도니까 도보로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이제 버스를 거치지 않고 9호선 타고 강남구 출퇴근도 가능한 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9호선이 들어와야지 정말 대중교통이 좀 꽃을 필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단절감이 좀 있어요. 여기가 서울과 하남시의 경계에 만들어진 데다 보니까 이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지나다녀서 이 원래 있던 고덕하고 이 강일지구는 조금 단절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승용차를 이용할 때는 너무 좋습니다. 네네. 뭐 강원도든 서울 강남 쪽이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중부나 경부 같은 걸 타기가 좋다. 그렇지만 그 도로를 타기 위해선 저쪽 이제 선동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나가려는 자와 들어가는 자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대비 도로가 그렇게 넓진 않아서 막힐 확률이 매우 높다. 네, 맞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좀 안 막힐 때 이용하면 스트레스 안 받고 금방 갈 텐데 출퇴근 시간대나 그럴 때는 저기만 나가는 것만 해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주말에는 실제로 여기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그렇죠. 주말에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을 타고 가면 북쪽으로 이렇게 쭉 위에 타고 다니면 뭐 인천공항까지도 충분히 갈 수도 있고, 또 교통적인 면에서는 뭐 광역교통이나 승용차를 이용할 때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네요. 대중교통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9호선이 들어와야지 결론적으로 참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저쪽 강일 단지까지 들어오는 거는
완전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 네. 지금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시기상 아무리 빨라도 한 5년은 걸리지 않을까. 네, 5년에서 10년은 보셔야 됩니다. 5년은 걸려야 되니까 네. 좀 단기에 좀 대중교통으로 인한 재미를 보기엔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마을버스 정도 타고 가서는 상일동역과 그리고 또 곧 생길 강일역을 이용할 수는 있다. 네. 그렇지만 좀 불편한 점이나 거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지나가는 길에 이미 있는 저기 강일 리버파크 4단지가 네. 아마 버스가 좀 중간에 많이 쓰지 않을까. 네, 이쪽에 버스 많이 다닙니다. 아무래도 좀 네. 많이 사야 되니까 네. 가깝지만 좀 중간중간에 정류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통을 보신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요즘에 이제 학교라든지 네네. 아니면 주변의 공원, 뭐 근린시설,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같은 거를 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단지 배치도가 화면이 안 나와 있어서 네네. PDF 한번 보시죠. 파일을 보겠습니다. 이게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4단지 네네. 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도면이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토지계획 보시면 이렇게 학교가 바로 붙어 있죠. 네. 네, 길만 건너면 학교. 그래서 요즘에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보내면 사실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애도 네. 내년에 초등학교 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혼자 좀 멀면 불안하는데 길만 건너면 학교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중학교 하나와 초등학교 두 개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네, 그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공원이 이렇게 축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나는 좀 쾌적한 환경에 여가 생활도 누릴 수 있고 공원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오픈 스페이스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대중교통으로 조금 외지긴 했지만 이런 공원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공원을 끼고 있어서 그런 쪽에서는 여기에서만 있을 때는 너무 좋다 볼 수도 있고 이 근린생활시설도 바로 앞에 이렇게 상가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생활에 큰 불편 없이 이 안에서는 생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좋네요. 여러모로 대중교통만 좀 아쉬울 뿐 살기엔 이래저래 좋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지 내를 좀 들여다 볼 건데요. 이렇게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되면 이쪽이 지금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공공주택은 목적이 주거를 서민들한테 최대한 많이 공급을 그렇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좀 아쉬운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네. 이제 여기 같은 이 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섞여 있습니다. 네. 네, 반반씩 섞여 있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뭐 단지를 완전히 구분해서 짓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동을 좀 달리해서 지었고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어디가 임대인지 뭐 동호수를 섞어서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면적대가 다 다르기 타입이 달라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다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이고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분양주택입니다. 네, 저기 보시면 밑에 써 있는데 핑크색은 49제곱, 네, 그리고 노란색은 59제곱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 약 1200세대 중에 네, 642세대가 이번에 분양을 해주는 거고 중간에 이제 색칠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아마 임대로 네, 같이 거주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건 아닌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섞여 있으면 네. 나중에 분양주택을 이제 파시고자 할 때 사람들이 좀 선호도가 좀 덜한 편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쪽은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같은 세대지만 분양으로만 이루어진 아파트 세대가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과 임대가 같이 혼재하는 아파트는 분명히 평가를 했을 때 같지는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또 임대가 분명히 혼재할 수 있는데 1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나뉘어 있고 나중에는 2세대로 넘어왔을 때 동을 좀 분리해서 임대와 분양을 나눴고 요즘에는 이제 좀 임대와 분양으로 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디가 임대고 어디가 분양이 잘 모르게 잘 섞어 놓는 게 요즘 맞습니다. 트렌드인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예전 2세대 같은 트렌드로 네, 동으로 구분을 해서 저쪽 동은 임대야 여기는 분양이야 라고 좀 얘기가 나올 수 있게 했는지
그런 이거는 부분이. 왜냐면 이제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면적이 달라서 동을 좀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다 똑같이 49, 59였다면 그렇죠. 당연히 동호수를 섞어서 했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오래전부터 고민을 많이 해온 부분이에요. 그쪽에 연구를 네.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여기 네. 그림 보시면 실제로 저기 노란색이 5구제곱이니까 사실 제일 크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색칠되지 않은 것들은 한 칸에 촘촘히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49제곱보다도 적은 아마 30대 네, 맞습니다. 평수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조상 좀 잘 해결하려고 했으나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긴 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근데 여기도 보시면 옛날 임대주택 같지 않아요. 여기 동도 굉장히 잘 꾸며놨거든요. 단지 내 공원도 잘 꾸며놨으니까 맞습니다.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내 집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너무 좋습니다. 이거 뭐 그림에도 나왔지만 네, 한강을 바로 끼고 있어서 맞습니다. 네, 한강을 볼 수 있고 네. 금방 한강까지 갈 수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저번 그 다산신도시 네, 프로지오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차량이 대부분 지하로 내려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편안하게 안심하고 지층에서 풀어서 뛰어놀게 해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강에 가깝고 공원을 끼고 있고 바로 길만 건너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입지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학교 다니기도 좋으니까 네. 좀 새로 지은 아파트인 만큼 좀 과거에 지은 것보다는 삶의 질을 훨씬 높여서 좀 살 수가 있다. 네. 예. 네, 생활의 편의는 굉장히 높아진 편이죠. 네, 49 같은 경우는 대략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 3억 8천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평당 한 평당 한 1,900에서 2,000이 좀 안 되는 그렇죠. 네, 이런 수준의 형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59 전용 59는 옛날로 치면 한 24평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일단 4억 8천 내외, 4억 8천 내외로 형성이 돼 있어서 네네. 근데 평당 2,000이 좀 안 되게. 네. 이렇게 자, 형성이 그러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싼 거냐 안 비싼 네. 거냐 한번 비교를 해야지 좀 감을 잡기 좋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그럴 때는 항상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인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변 얼마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기존에 강일 리버파크라고 강일지구 개발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대와 일반 주택이 좀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선호도가 좀 덜하다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이제 이런 그 예전에 집값이 상승이 될 때 여기는 조금 들오르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매매가를 지금 현재 시세를 보시게 되면 33평이 한 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네. 이렇게 저층은 좀 낮긴 하지만 그 평당 2,100을 조금 넘고 있고요. 그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강일 리버파크가 많이 오르지 않는 한 여기도 집값이 많이 오른 데는 아마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예상을 해보면 5억 5천에서 정말 많으면 한 6억까지는 잘하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24평 기준으로 네네.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네. 한 5천에서 1억 정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네. 네, 이 제가 저번에 프로지오 얘기할 때 이제 몇 억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네. 논란이 조금 있을 수 아, 있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의 개인적인 네, 생각이니까 네. 혹시나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상해하시거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네. 저희에게 비난을 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네. 라고 참고 정도만 네.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주변에 같이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5천에서 1억, 제 생각에는 1억 5천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한강 뷰가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환경부여가 가능하면 네. 5천만 원 정도는 더 오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1억 5천까지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리고 확실한 건 아니지만 9호선이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렇죠. 9호선까지 들어오면 더 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서울에 지금 3, 4억까지 새 아파트를 구할 수 있고 네. 한강 뷰가 가능하고 네. 그런 와중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 지하철까지 근래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은 너무나도 저렴한 네.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조금 서울이지만 약간의 전원
주택처럼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또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집 공고를 조금 더 보면 특이한 점은 분양 세대가 640세대 중에 네. 500세대가 넘게 특별 공급으로 분양을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뭔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신혼부부가 한 180세대 정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총 세대수랑 분양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게 되면 총 분양 세대수는 642세대고 그 중에 520세대가 특별 공급이에요. 아우, 엄청 높네요. 굉장히 많은 편이죠. 특별 공급 520세대고 일반 분양 122세대. 특별 공급은 사실은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거고 전 세대에 걸쳐서 평생에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 특별 공급에서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은 데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예요. 네. 이것만 300세대를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거민이라든지 기타 이제 국가유공자들을 이렇게 해서 137세대를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신혼부부들 이렇게 그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분양은 특별 분양보다는 사실 일반 분양한테 주는 게 훨씬 많잖아요. 네, 대부분은 그렇게 많이 주죠. 근데 지금 특별 분양이 전체 642세대 중에 520세대니까 대부분을 특별 분양으로 주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520세대 중에 지금 철거민들한테만 지금 113세대를 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유공자나 장애인 같은 이런 특정한 사정과 철거민 같은 경우를 포함하면 137세대예요. 네. 그럼 520세대에서 137세대가 빼면은 383세대 정도를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분들이 나눠 갖는 건데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집을 처음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전폭적으로 지금 엄청 많은 세대를 주는 거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지금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로 넣으실 수 있는 분들, 특히 과거에 어떤 분양을 넣었는데 당첨이 되지 않아서 서운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엄청 많이 주는 거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본인이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로 넣는 게 유리하신 분들은 꼭 신경을 써서 넣으셨으면 좋겠다. 네, 모집 공고를 잘 확인하시고 그렇죠.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재산 상황 이런 것도 꼭 챙기신 다음에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2베이, 3베이, 4베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쪽을 바라보는 방이 몇 개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2베이죠. 거실과 안방 이렇게 2베이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되면 현관문하고 이쪽 창문이 이어져 있죠. 이렇게 여기는 복도식 아파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제가 배치도를 확인해 보니까 복도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면적이 작으면 계단형으로 줄 수가 없어요.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도식으로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복도식 아파트는 이쪽 방은 조금 어둡거나 이런 단점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방 2개 정도를 갖추게 되면 신혼부부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 때는 불편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살기 좋고요. 훨씬 더 아늑하고 공간도 많이 이렇게 구분돼 있어서 살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코니도 이렇게 있어서 빨래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가볍게 하실 수도 있고요. 주방하고 여기다가 식탁을 놓고 여기다 소파를 놓고 여기다 TV를 놓으시고 침대를 놓고 여기는 옷장 같은 거 쓰셔도 되고 서재를 쓰셔도 되고 이렇게 공간도 잘 활용이 되니까 좀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 기존에 서울에 있는 도심 쪽에 빌라도 보시면 한 20평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공간은 사실 잘 안 나오고 좀 빛도 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창문 열기도 무섭고 도둑도 많이 들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빌라가 좀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새 아파트를 또 3억대에 맞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메리트가 크죠. 근데 이런 집들은 나중에 세를 주시더라도 집을 넓혀서 이사를 가시고 세를 주시더라도 굉장히 잘 나갑니다. 네. 좋네요. 네. 요즘 소형 평수가 강세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단독 세대가 많이 늘어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구는 어느 정도 본 것 같고 5구를 한번 5구 볼까요? 타입을 보겠습니다. 5구 타입을 보게 되면 네네. 여기는 현관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계단식으로 이어져 있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방이 하나, 둘, 세 개, 3웨이 형태로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실, 주방에 이쪽 창문을 열면 통풍이 되거나 이쪽도 마찬가지로 통풍이 되는 거죠. 집안의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이루어져 있고요. 화장실이 이렇게 두 개로 아까랑 좀 다르게 전용 면적이 딱 10만큼 늘었지만 사실 공간 활용도는 굉장히 더 높죠. 그렇죠. 네, 그래서 화장실도 이렇게 두 개가 있어도 좋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드레스룸이 좀 없죠. 네네. 5구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 저번에 프로지오는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간도 잘 분리가 돼 있고 특이한 거는 보통 안방에 베란다를 확장을 안 하는 편인데 여기는 딱 하고 이쪽에 그러네요. 네, 빈 공간을 줬죠. 구조적으로 좀 안방이 좀 작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구 같은 것도 이렇게 냉장고 넣고 이렇게 식탁 넣고 거실 넓게 쓰시고 해서 둘 정도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키우시기에는 큰 무리 없이 너무 좋죠. 사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도 가깝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4구랑 5구가 배치가 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봤던 화면인데 이제 단지 배치도예요. 그래서 핑크색이 지금 4구 제곱이고 노란색이 이제 5구 제곱이죠.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한강뷰가 가능한데 한강이 잘 보이는 세대는 지금 색칠이 안 돼 있는 임대 쪽 이 우선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좀 한강뷰를 소유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걸 빌려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서 분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 않나. 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강은 지금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강을 실제로 보실 수 있는 동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 옆쪽에도 볼 수 있긴 한데 이 옆쪽은 또 이 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고 이 복도로 나와야 이렇게 보여지고 집 안에서는 좀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면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좀 배치를 차라리 단지 배치를 좀 대각선으로 해서 좀 다양한 세대가 좀 볼 수 있게 좀 배열을 한다든지 좀 뭔가 좀 그런 식으로 했었으면은 여러 세대가 좀 봤을 텐데 물론 좀 단지나 동에 따라서 거실 옆면으로 이렇게 조금 일부 보이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저 끝에 딱 정면으로 보고 있는 세대가 좀 유리할 텐데 이번에 해당하는 이제 분양을 받는 분들은 사실 이제 한강구에 주로 이제 혜택을 보실 분들은 아닐 거다. 맞습니다. 아닐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실 때는 지금 이제 세대수가 그 단지 넓이에 크기에 비해서 세대수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면적이 작은 소형 평수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동배치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건축법상 동과의 동거리도 운동 간격이라고 해서 이제 떼야 되는 것도 있고 맞춰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최저가 방안을 찾아서 설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장점을 먼저 짚어본다면 일단은 뭐든지 가격이 아무리 좋아도 내 주머니 사정이랑 맞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일단 뭐니 해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렴하죠. 서울인데 거기다 한강을 끼고 있죠. 그렇죠. 친환경적이고 학교까지 엄청 가까이 붙어 있는데 3억에서 4억이면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일반 경기도나 더 밑에 지역으로 가더라도 3억대 아파트가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서울인데 조건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3억에서 4억 사이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일단 확실한 건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즉 이거는 경쟁이 좀 심할 확률이 매우 높다. 매우 높습니다. 특별 분양 세대가 매우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로 정말 좀 내 집을 꼭 어떻게든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타 분양과 대비 매우 지금 특화가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렴할 때 이때다 하고 꼭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매우 좀 추천을 좀 드려도 좋을 것 같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말씀드렸듯이 한강 끼고 있고 학교도 있고 공원도 바로 옆에 혼재하고 있어서 친환경적인 삶을 좀 누려볼 수 있다. 그리고 편의시설로 또 쇼핑이나 그런 부분도 잘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광역교통이라고 해서 이제 바로 이제 고속도로나 네. IC를 타고 이동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든지 잘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장점을 좀 얘기할 수 있고, 끝으로 지금 9호선이 이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네. 되지 않겠어요? 아니 거의 확정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거의 확정. 확실하게 딱딱딱 해준 것만 아니지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좀 민감하게 아니요, 받아들일 이미 수도 있을 거의 것 같아요. 계획도 많이 세워져 있고요. 그렇죠. 네, 착공만 안 했을 뿐이지. 네, 거의 아마 저기 고덕 그 보금자리까지 이어진 다음에는 네. 충분히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 분양가가 너무 저렴해서 옆에 단지랑 비교했을 때 시세 차익을 최소 5천에서 네, 1억 1억 정도. 그런 와중에 좀 한강뷰라든지 프리미엄이 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1억 5천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네, 그런 와중에 9호선까지 들어온다면 충분히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네,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지만 9호선이 뭐 1, 2년, 2, 3년 안에 들어올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좀 빨라야 한 5년 정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네, 즉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좀 수익을 좀 많이 보려면. 네. 그렇지만 당장 집을 받았다가 금방 팔 게 아니라 실거주를 목적으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로 하실 분들에게는 저렴하게 좋은 환경의 집을 받기에는 너무 좋은 조건이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이번 청약은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서울에 이렇게 많은 땅들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 경기도로 가는데, 이번 기회에 서울에서 그냥 생활권을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차로 이동하면서 출퇴근도 가능한 거리니까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장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단점도 있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번 영상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네. 아쉬운 점들이 좀 보여가지고 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게 조금 비교적 적더라고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네. 얘기할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어디 뭐 서울 거를 경기도랑 비교하냐 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또 실거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인프라가 더 좋으면 좋잖아요. 좋죠.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우선은 대중교통이 지금 5호선 상일동역이나 추후 내년 4월쯤에 네, 강일역이죠. 네. 강일역까지 거리가 좀 멀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 좀 아쉽죠. 아마 분양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중교통이 가깝고 9호선도 금방 생길 것처럼 얘기를 하겠지만 실거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5호선 하나 타려면은 좀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고 맞습니다. 9호선을 기다리자니 최소 5년 이상 정도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좋다고 하지만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그래서 아마 좋다고 알고 갔지만 막상 출퇴근 때 좀 차가 많이 막힐 수 있는 시간에는 좀 운전하실 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웠던 거는 49제곱 같은 경우는 49제곱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요즘 트렌드에 약간 떨어지는 건축 방식이 아닌가. 배치라든지 그리고 분양과 임대 세대와의 좀 이렇게 좀 배치라든지 네. 그리고 특히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제가 알기로는 복도식이 별로 없는데 맞습니다. 49제곱 같은 경우는 네. 물론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야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제가 실거주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복도식 아파트 겨울에 되게 춥잖아요. 춥죠. 그리고 비 오는 날 이렇게 복도 걸어가다 바람 불면 이제 비가 네. 몸에 다 맞을 수 있고 특히 내가 어린 아이가 있으면 이제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데 새 아파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서울이고 네. 그리고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 네. 그렇지만 이런 단점도 있다. 네. 그리고 한강뷰가 어느 정도 가능한 위치에 있는데 이제 임대 세대한테 한강뷰가 더 좀 갈 수 있어서 내 집 마련으로 한강뷰까지 가능할 줄 알았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게 지도만 딱 보면은 한강 엄청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 보일 것만 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복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와서 분명히 보이실 수 있지만 방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한강 뷰는 아닐 수 있다. 네. 그런 부분하고 또 분양만 있는 아파트와 또 분양과 임대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아파트는 분명히 평가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이 추후 시세 차익을 좀 노리거나 좀 다른 기타 환경을 좀 민감하게 네.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네. 조금 아쉬운 점이 될 수 있다. 네. 자, 그렇지만 확실한 건 말씀드렸듯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고 서울에 땅이 많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인서울 할 네. 수 있는 좋은 네. 기회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2년과 달리 일반 공공주택은 또 청약 기준이 매우 깐깐하고 소득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좀 너무 좋은 차를 타시거나 하시면은 분양 조건에서 떨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잘 검토하시고 나서 네. 분양을 좀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고 저희를 응원해 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